온도 유지력과 모터의 힘이 더욱 강력해진 초 디그니티가 나왔습니다. 카페 창업할 때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커피 머신을 어떤 걸로 구매해야 될까일 거예요. 이 커피 머신은 저렴하게는 300만원부터 해서 비싼 거는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까지도 있거든요. 그럼 이 가격의 기준들, 어떤 성능의 기준들을 보면서 커피 머신을 골라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아부 대장이 어떤 부분들을 살펴봐야 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커피 머신을 고를 때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될까요? 첫 번째, 커피가 맛있게 추출될 수 있는지. 두 번째, 추출이 일정할 수 있는지. 세 번째, 내구성이 좋은지, 잔고장은 없는지. 네 번째, 수리가 용이한지, AS는 잘 되는지. 다섯 번째, 사용하기가 편리한지. 그리고 여섯 번째는 디자인이 예쁜지. 이렇게 6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6가지를 얼만큼 충족시키느냐에 따라서 가격을 보시면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랑스러운 국내 커피 머신 브랜드 엘로치오에서 디그니티에 이어서 새로운 라인업인 디그니티 듀얼이 출시되었는데요. 디그니티와 디그니티 듀얼의 포지션의 차이는 무엇인지,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6가지 요소들을 디그니티와 디그니티 듀얼은 얼만큼 충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커피 머신에 관심이 없더라도 굉장히 추출에 대해서도 공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졸지 말고 들어보기를 바라요. 바리스타가 추출을 잘하려면 커피 머신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거든요. 자, 첫 번째, 커피가 맛있게 추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커피 머신이 관여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저는 유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량에 따라서 사전적심이라고 그러죠. 프리인퓨전에 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물론 헤드스페이스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유량에 의해서 초반에 압력이 걸리는 타이밍이 달라지고요. 그로 인해서 초반에 손실되는 가스량이 달라집니다. 그로 인해서 저항이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커피 머신이 가지고 있는 유량이 추출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디그니티와 디그니티 듀얼의 유량은 10초당 75g에서 80g 정도로 괜찮은 유량입니다. 그러니까 약배전을 하기에도 너무 적지 않은 유량이고 강배전을 추출하기에도 너무 많지 않은 유량, 올라운드적인 성격을 가진 적당한 유량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테스트 해봤을 때 강배전을 추출할 때는 적은 유량보다는 조금 많은 10초에 한 110g 정도가 가장 이상적으로 맛있게 추출이 되었었고요. 약배전 같은 경우에는 80g보다도 더 적은 유량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애초에 커피 머신의 유량이 너무 적게 잡혀 있다면 지컬러가 너무 작기 때문에 지컬러 구멍이 자주 막히고 청소해야 되는 주기가 빨라질 수가 있고요. 유량이 너무 많게 될 경우에는 디게싱이 부족한 원두라든지 약배전 원두를 추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유량이 너무 많게 되거나 너무 적게 되는 것보다는 올라운더적인 성격인 10초당 80g 정도가 저는 이상적이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음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디퓨저인데요. 애초에 디퓨저에서 물이 골고루 나와야 샤워 스크린을 통해서 더 골고루 분산이 되면서 압력이 분산되고 채널링이 없는 좀 골고루 추출되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디퓨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엘로치오의 디퓨저는 압력이 골고루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맛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인퓨전을 저압으로 자유롭게 설정을 할 수 있느냐인데요. 저압으로 인퓨전을 자유롭게 설정을 할 수 있게 되면 스페셜티, 이제 약배전 커피라든지 디게싱이 좀 덜 된 중배전 때 원두들을 추출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디그니티와 디그니티 듀얼은 저압 인퓨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모터의 토크, RPM인데요. 저는 이 모터의 토크와 RPM도 추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기존의 디그니티를 초 디그니티로 모터를 개조하는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물론 누군가는 어차피 압력이 걸리는 건 구바이기 때문에 토크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출시된 디그니티 듀얼에서는 모터의 토크가 더 강력한 것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추출이 일정하게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여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물의 온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온도가 일정하게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일러의 방식이라든지 크기, 용량이라든지 그 외에 온도 유지를 위한 그룹 헤드에 히팅이 된다든지 하는 특별한 기능이 있는지가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대부분의 저가형 커피 머신은 이제 HX 보일러라고 해서 열 교환식 보일러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일러 같은 경우는 뜨거운 물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 온도가 일정하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불리한 형식의 보일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방치를 해도 끓는 물이 막 부글부글 나오기 때문에 온도가 유지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취약하고요. 그래서 열수를 빼주기 이런 걸 잘 해줘야 되고, 또 연속 추출에도 굉장히 약해서 연속적으로 추출할 경우에 온도가 1도씩 계속해서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생겨납니다. 디그니티는 독립 보일러를 채택하고 있어서 보일러가 총 3개가 들어가 있고요. 디그니티 듀얼은 듀얼 보일러를 채택하고 있어서 큰 보일러가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HX 보일러 방식과는 다르게 온도 유지력이 굉장히 뛰어난 머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에서 온도를 유지를 잘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보일러로부터 그룹 헤드까지 오면서 또 열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그룹 헤드의 보온성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엘로치오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룹 헤드의 히팅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룹 헤드의 온도까지도 PID를 통해서 컨트롤을 해서 온도가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그룹 헤드의 열 보존이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무령식으로 찍어낸 261 방식의 그룹 헤드가 인기가 많았었는데, 엘로치오에서는 열 보온을 뛰어넘어서 애초에 히팅을 가해서 그룹 헤드의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아주 특별한 테크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세 번째, 내구성은 좋은지 잔고장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창기 디그니티, 초기 형태의 그 디그니티는 잔고장이 조금 있었습니다. 심각한 건 아니지만 뭐 버튼의 내구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좀 잔고장들이 좀 있었는데, 저는 엘로치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대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디그니티를 총 2대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처음 사용했던 디그니티가 완전 초기 형태의 디그니티였는데, 사실 저는 그 부분이 고장이 나기도 전이었는데 엘로치오에서 그 문제를 발견한 즉시 출장을 와주셔서 무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품들을 완전히 다 교체를 해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고장 나기 전에 치료를 받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잔고장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초기에 아쉬웠던 부분들을 회사에서 다 감수를 했어요. 고장 나기도 전에 연락해서 그 부분들을 감수를 하고, 그 이후에 생산된 모델들은 다 개선이 된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내구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이후에는 별로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굉장히 대처를 빠르게 잘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출시된 디그니티 듀얼 같은 경우에는 버튼부터 머신의 다리까지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국내에서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내구성이 한층 더 좋아졌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수리는 용이한가, AS는 잘 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커피 머신이 애초에 설계되어질 때 수리할 것까지 예상을 하고 설계를 해야지 엔지니어들이 고생을 안 하거든요. 저는 이제 머신을 수리하면서 굉장히 극혐하는 머신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런 머신들은 아주 조그마한 부품 하나를 교체하려고 해도 불필요한 것까지 다 분해를 해야지만 그 부품을 교체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굉장히 타이트해서 아주 수리하기 불편한 머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엘로치오 디그니티 같은 경우에는 수리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애초에 동선 자체를 굉장히 잘 짜놔서 어떤 부속이 교체해야 될 때 옆판 하나만 딱 뜯으면 교체가 가능하고, 그렇게 설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엔지니어들이 보기에 내부가 아주 그 속이 아름다운 머신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내 생산 제품이다 보니까 부품이 부족할 일도 없고요. 국내 본사가 있으니까요. AS가 안 될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사용하기가 편리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디그니티 같은 좀 하이엔드급 머신들이 기능이 좀 많다 보니까 사용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디그니티 같은 경우에는 인터페이스도 기본적으로 설정에 들어가는 방법만 알게 되면 뭐 온도 조절이라든지 유량 조절, 인퓨전 설정, 샷 카운터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설명서 없어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쉽게 설계가 되어져 있어요. 그 외에도 원터치 스팀이라든지 자동 청소, 그리고 바리스타 LED 이런 등등의 편의 기능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디자인이 예쁜가, 이건 이제 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 기존의 디그니티보다도 조금 더 듀얼이 세련되게 하이엔드급 머신에 가깝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꽤 괜찮은 디자인과 함께 성능 위주로 좀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완성된 머신이지 않나. 자, 그럼 지금부터는 기존의 디그니티에 비해서 디그니티 듀얼이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일러의 방식이 달라졌어요. 디그니티는 독립 보일러이고요. 디그니티 듀얼은 듀얼 보일러입니다. 그래서 디그니티 2그룹은 추출 보일러가 1리터짜리가 2개, 그리고 스팀 보일러가 9리터짜리가 하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디그니티 듀얼은 추출 보일러가 5.5리터로 크게 하나가 들어가 있고, 스팀 보일러도 13.8리터 크게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의 디그니티도 사용하면서 온도가 떨어질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디그니티 듀얼 같은 경우에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온도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스펙이 되어버렸습니다. 디그니티 듀얼은 보일러가 많이 커지면서 머신의 크기도 많이 커질 뻔했는데요. 안에 들어있던 펌프 모터를 외장으로 빼내면서 머신의 크기는 거의 커지지 않은 상태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달라진 점은 펌프의 개수와 모터의 스펙이 달라졌습니다. 기존의 디그니티는 그룹헤드별로 각각 펌프를 가지고 있는 대신에 이 두 개의 펌프를 머신 안에 넣어야 되다 보니까 조금 작은 모터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룹헤드별로 각각 저압 인퓨전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디그니티 듀얼 같은 경우는 펌프가 하나입니다. 대신에 이 펌프를 외장으로 빼내어서 힘이 더 강력한 모터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디그니티를 초 디그니티로 개조할 때 사용했던 RPM사에서 나온 1660rpm 330W짜리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그니티 듀얼은 모터의 토크가 더욱더 강력해졌고요. 대신에 펌프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룹헤드별로 각각 단독으로 저압 인퓨전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압 인퓨전을 쓸 때는 둘 중에 한 그룹헤드만 사용해야 합니다. 펌프가 원래 두 개였다가 하나로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운그레이드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저압 인퓨전 같은 경우에는 약배전 온도, 스페셜한 온도들을 사용할 때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또 디게싱이 좀 덜 된 온도를 사용할 때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카페에서는 이제 약배전 온도를 메인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죠. 약배전 온도도 있고 중간배전 온도도 있는 곳은 있겠지만 물론 이제 그런 매장이 있다고 한다면 독립펌프인 디그니티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매장들은 오히려 토크가 좋은 디그니티 듀얼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뭐 독립적으로 인퓨전을 설정할 수 없을 뿐이지 저압 인퓨전이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끔씩 들어오는 스페셜티 추출이라든지 뭐 약배전 추출들은 또 단독으로 사용하면 되니까요. 디그니티 듀얼은 모터의 토크를 올리면서 조금 더 중요한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잘 사용되지 않는 독립 펌프는 하나로 줄이는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스페셜티 커피를 메인으로 사용하는 카페에서 독립 펌프가 필요해서 디그니티를 사용했는데 토크마저도 좀 강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은요 기존의 디그니티를 3그룹으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디그니티가요 3그룹이 되면 모터가 강력한 걸로 들어가고 언더싱크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모터의 토크와 독립 펌프까지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3그룹 디그니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압력 게이지의 위치와 개수가 달라졌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펌프가 독립 펌프였다가 이제 펌프가 하나가 되면서 일반적인 세팅으로 돌아온 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펌프가 하나가 되니까 압력 게이지도 하나가 되는 거고요. 펌프가 하나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한 그룹 헤드의 압력을 측정할 수 없으니까 압력 게이지의 위치도 바뀌게 된 거죠. 기존의 디그니티의 장점은 그룹 헤드에 걸리는 압력을 측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추출할 때 그룹 헤드 압력이 얼마큼 걸리는지를 각각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디그니티 듀얼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펌프에서 만들어지는 압력을 공통적으로 그냥 확인할 수 있는 정도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번째 차이점은 설정 버튼이 달라졌어요. 기존의 디그니티는 설정 버튼이 추가로 4개가 더 있었거든요. 디그니티 듀얼은 왼쪽에 설정 버튼 딱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 하나를 누르면 추출 버튼이 설정 역할을 하게 되고 이 버튼 하나를 누르면 설정이 빠져나오는 굉장히 심플한 방식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고장날 만한 부속이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더 좋아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기에도 오히려 버튼이 줄어드니까 깔끔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차이점은 밸브, 기계의 다리, 버튼 등 이런 사소한 부품들까지도 국산화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 버튼까지 국산화가 되면서 내구성이 더 좋아졌고요. 버튼을 눌러보시면 느낌이 달라요. 좋아졌습니다. 제 기분도 좋아졌고요. 이 여섯 번째 장점은 좀 사소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걸 발견하고 나서 머리가 띵해졌거든요. 이런 것도 좋을 수 있구나. 뭐냐면 바리스타 LED라고 해가지고 그룹헤드 옆으로 나오는 조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명이 없는 머신들도 있겠지만 엘로치오 디그니티 듀얼은 좀 밝아요. 근데 밝기 조절이 됩니다.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생각보다 저는 이게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했던 게 요즘에 이제 카페마다 분위기가 다 다르단 말이죠. 머신에 있는 위치에 밝기 같은 게 다릅니다. 애초에 카페 분위기가 창가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조도가 높은 매장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어둡고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분위기가 어두운 곳에 조명이 너무 밝아도 이 분위기를 깨고요. 밝은 매장 분위기 속에서 조명이 너무 어두워도 이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디그니티 듀얼은 이 밝기 조절이 되니까
어두운 데서는 그에 맞는 조도로 맞추고 밝은 데서는 또 그만큼 또 밝게 쓰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섬세하고 굉장히 기분 좋은 기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7번째는 디자인이 그냥 대폭 바뀌었습니다. 크기는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가로가 살짝 커지고 폭도 살짝 커졌는데 높이는 살짝 낮아지는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는데 하단부를 이제 스테인리스로 맞추면서 조금 더 심플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지 않나.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 외모 체크! 자, 이렇게 오늘 디그니티 듀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저는 엘로치오가 디그니티 초기에 이런 아쉬웠던 부분들을 발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점점 더 강력해지는 디그니티를 보면서 아, 이거 좀 있으면 진짜 더 좋은 머신이 나오겠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이렇게 살펴보셨던 것처럼 뭐 바리스타 조명의 밝기 조절이라든지 설정 버튼이 사라진 부분이라든지 디자인 이런 부분들은 사실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주 칭찬합니다. 그러면 디그니티 듀얼은 단점은 없나요? 이렇게 물으실 수가 있는데 굳이 따지자면 지금 보시는 이 로고 밝기가 좀 너무 밝지 않나. 여기도 좀 LED 밝기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어땠을까, 뭐 이 정도이고요. 그 외에 이게 엘로치오가 이제 가정용 머신까지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스팀 팁 같은 경우에도 구멍의 크기나 개수가 다른 여러 가지 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스팀 팁 보완성도 좋아서 다양한 스타일로 칠 수 있는 팁이 있습니다. 뭐 딱히 저는 단점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뭐 머신을 리뷰하면서 단점이 없다고 얘기했던 적이 없는데 딱히 단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로 기본기를 탄탄하게 만든 머신이 있을까? 심지어 국산이다 보니까 좀 믿음직하고 AS 이런 것들까지도 듬직하니까 딱히 저는 단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외에 기능들이 더 있었으면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기본기만큼은 아주 탄탄하게 만들어진 머신이 아닌가. 제가 이 디그니티를 6년 동안 사용을 했거든요. 자, 오늘은 디그니티 듀얼을 살펴본 덕분에 카페 창업할 때 커피 머신을 어떻게 골라야 될까, 커피 머신을 고를 때 무엇을 살펴봐야 될지까지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구독해야 되겠죠? 더 재밌게, 더 깊이 있게 커피를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아부대장과 함께해요.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정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행커!